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 계속해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당사에서 국민 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한 뒤에 윤석열 후보가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서 김건희 씨에 대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윤 후보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한 사과문 낭독을 했는데요. 죄송하다는 표현도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전보다 사과 뉘앙스가 조금 더 훨씬 더 강해졌네요. 네, 이건 공식 사과로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사과로 봐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실 저도 당내에서 비판했었던 것이 윤석열 후보가 상징하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공정과 상식, 누구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권력에 도전하고 기준이 엄격하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상징성인데 이번 그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그런 공정과 상식이라는 면이 약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비판이 당내에서도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자신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말을 분명히 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사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과 내용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 내용도 적절했다고 보셨는데 일단 윤 후보의 갑작스러운 사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오늘 중으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라는 아마 당내 여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후보가 사과할 거다라고 해서. 근데요, 이 오늘 얘기한 거나 그 태도를 보면 정말 사과할 생각이 있었는지 좀 마지못해서 좀 등 떠밀리듯이 사과를 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읽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하지 않고 떠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과연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명확하지 않고요. 그저 공정과 상식을 이 후보가 들고 나왔는데 전혀 공정과 상식을 이 어긋난 그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잘못을 짚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좀 저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오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어제나 그제 관훈클럽 토론회랄지, 그다음 시간 강사를 대하는 발언이랄지,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기자들과의 대화했다고 해서 언론 보도되는 걸 보면 과연 진정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과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의심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해줄 어떤 후속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이제 후보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바로 어제 사과하셨죠. 그 사과도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 역시도 일단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식으로 이렇게 다 사과의 진정성이라든지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실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말을 철회하거나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존경하는 박근혜 이것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됐었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어쨌든 맥락이라는 것이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과의 진위까지 진정성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실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저희가 누구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시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진정성의 의문보다는 그러면 그 사과를 통해서 그러면 뭔가 의문점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 아들이 도박을 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한테 이건 잘못했구나라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이랄지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다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장 높은 단계의 전 사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책임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를 하는 그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했던 사과가 더 좋고 윤석열 후보가 했던 사과가 더 질이 낮은 사과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을 잠깐 김효은 대변인께 좀 드려보자면 사과를 할 거였으면 어느 정도 했어야 만족스러울 수 있는 사과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표현해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경력이 그러면 뭐 내가 사소한 실수였다. 뭐 의도가 없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어떤 뭐 오타가 나거나 뭐 어떤 기억상의 오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겠다는데 이 어떤 이력서나 뭐 수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 하나의 어떤 실수였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물음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요 오늘 오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사과를 할 거면 빠르면 빨리 할수록 좋다며 윤 후보에게 사과를 권했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완전히 파악하면 본인 스스로 곧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후보 가정에 관한 문제라서 선대위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발언도 좀 보면서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윤 후보가 먼저 더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세요? 저는 있죠. 그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전에 뭐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 역시도 사과를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바가 있고 또 당의 대변인이죠. 내로남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했던 그 내로남불이 우리 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며칠 전에 해왔고요. 당내에서 꾸준하게 이런 이야기들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에 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 등등 여러 그 당내 인사들의 어떤 요청에 그다음에 이 목소리에 영향을 아무래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사과에 나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건데 일단 민주당 측면에서도 이런 고민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장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세를 좀 아까랑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릴 건데 공세를 좀 강하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이제 가족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어떤 사적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거론하기보다는 그러면 어떤 공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사인이었지만 어떤 그 이력 그 경력을 활용해서 어떤 그 이득을 얻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 배우자가 왜 국민들한테 당당히 나서서 정말 이렇게 표를 호소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면서 아마 의혹이 좀 더 커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이런 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언제든지 등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당히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의혹도 해소하고 본인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좀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7월에 이재명 후보가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었는데 후보자 본인에게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배우자랑 결혼도 하기 전에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재명 후보 말씀 그대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의 지금 말하자면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는 후보랑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 역시도 후보자 본인에게 집중을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저는 그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군데서 나왔지만 배우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 자체에 대한 역량 검증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가 등장은 하겠죠. 언젠가는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민주당이 종용한다고 해서 등장을 하고 민주당이
예를 들면 계속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안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결국 본인의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나오면 나온다고 뭐라 그러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또 비판을 하고 하면은 사실 그건 민주당이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 그 등판 시기, 등장 시기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 개인의 영역에 남겨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론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7월에 후보자 배우자의 결혼 전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 그 말은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건희 씨를 둘러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과거의 사생활 부분이 있었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랄지 이런 다른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전자 부분에 대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예, 예.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행해졌던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내 다른 경선 후보에게 본인을 향한 공격이었기 가족사에 때문에 대한 본인에 대한 대해서요?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건 김건희 씨 얘기랑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주장한다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주장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나 가족의 검증의 영역도 공적인 영역이,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 한해서 검증을 하자는 그런 취지는 저는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예기치 못한 이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세론 구가하다고요. 아들 병역 비리 논란으로 기세가 꺾였던 이회창 전 후보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남겼는데요. 이회창 후보가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두 자녀의 병역비리 의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인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거죠. 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 교체가 참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부터 여야 누가 먼저 가족 리스크를 잠재울 것이냐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뭐 2030 공정과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인데 두 당에서 가족 리스크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특히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뭐 불공정 문제, 특히 이제 이력서라든지 이런 허위 기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빠를수록 좋고 의혹은 빨리 해명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김건희 씨를 향한 의혹,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처가 리스크를 하루라도 빨리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2030들에게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구하고 의혹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의혹이 아니고 이렇게 잘 해결됐습니다라고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것 말고는 사실 2030의 마음을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나 아니면은 어떤 수사로서 이게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함과 진정성 이 두 가지가 아마 2030의 표심을 돌파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김혜원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족 문제들이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신 점이죠. 그래서 우리 정치권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이제 그 가족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걸 사과하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지금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데 자꾸 어떤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말고 좀 미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양당의 후보들이 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이 정말 하나하나 좀 따져서 어떤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지 이제 정책 대결을 좀 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든 야든 지금 이 국면에서 어쨌든 가족 리스크들은 빨리빨리 좀 검증하고 털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다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가족 검증이 오래 지속되는 건 분명히 필요도가 있을 거고요. 정책 검증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국면에 뭐 많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각자 요즘에 최근에 활동했던 부분 중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친화적인 정책들을 조금 내놓았습니다. 뭐 타임오프제도 좀 얘기했고요. 노동이사제도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위원회도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출범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가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가지 좀 이 부분은 조금 이슈로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요. 저는 가장 최근에 이 논쟁이 됐었던 N번방 방지법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거든요. 근데 그 N번방 방지법을 기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 사실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검열과 완배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SNS에 올릴 때 어떤 그렇죠. 영상을 올릴 때 시간이 걸린다는. 시간이 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게재할 때 필터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성착취물이라든지 하는 것을 필터링해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취지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사인 간의 대화를 국가가 어떤 행정력을 발동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대화의 어떤 필터링을 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중국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디지털 권위주의라고 하는 방식이 사실 이런 어떤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대화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천안문 이런 단어들을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렇죠.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전 검열이나 도청 감청이 아니라 그냥 코드를 넣어서 필터링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중국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초로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권위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N번방 방지법 N번 방지법이라는 게 사실 6개의 법률들을 합쳐놓은 그런 이름인데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것은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N번방 사태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말만 되풀이할지 사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갈지 그다음에 이것이 사전검열이 아니라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N번방 방지법이 특히 이제 2030한테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SNS 맞습니다. 매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여야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김효은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좀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고요. 저 선대 이름이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 세상이 엄청난 격변의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사적 대전환,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 문제랄지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전환에서 우리가 정말 발빠르게 적응하자. 이런 어떤 큰 국가 비전을 지금 민주당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하나 정책을 뭐 이렇게 가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비전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뭐 정말 말씀하신 권위주의나 이런 그에 통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가자, 민주적으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큰 틀이 굉장히 앞으로는 국가를 끌고 가는데 중요한 거고요. 뭐 N번방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 또 되게 중요하죠. 근데 네. 그 목적을 우리가 N번방 방지법의 목적이 명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식의 그 검열에 대한 그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또 새로운 어떤 대책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그 목적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그 사회에서 또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과제들을 이제는 정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특히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그 어떤 이념이나 네. 정치 진영에 대해서 분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권에서 합리적으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